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방 동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2 학생이 과학 대비 좀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증발은 물 떠놓으면 그냥 공기 중으로 슥 사라지죠. 공기 중으로 물방울이 스며들어가요. 자, 포화 상태는 포화는 꽉 찬 거죠. 포화 꽉 찬 거예요. 수증기가 최대한 머금을 수 있는 거. 포화 상태. 공기에서 물이 들어가서 최대한 입자로 흩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포화 상태를 지나가면 물 알갱이가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뭐냐면 공기 1kg 안에 공기 1kg 굉장히 크겠죠. 그 안에 얼마나 수증기량을 갖고 있으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차갑다. 그럼 이술 맺히겠죠. 근데 이게 뜨겁다.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차가운 것보다. 그 표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면 요만큼 색칠하는 요거는 전부 다 물이라는 겁니다. 수증기. 물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밑에 녹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아직 물 알갱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전체 이 나눠지는 거? 그 경계선이 요겁니다. 요 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 기온이 높다가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차가워지죠? 네. 왜? 상승기류에서 차가워졌죠? 네. 그러면 물방울이 맺혔죠? 더 차가워지면 이 물방울이 얼어버리죠? 떨어져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안 녹죠? 네. 그래서 사과를 박살내죠? 그러면 손해평가를 나갑니다. 제가 손해평가사 1기 합격생입니다. 농작물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든지 또 하나는 뭐냐. 자, 여기는 수증기의 양을 쳤을 때 여기 되게 많고 여기 적죠. 요 작은 수증기인데 여기다 수증기가 훨씬 많아지면 당연히 물방울이 생겨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안에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면 수증기 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보시면,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응결하는 점이 경계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포화되지 않았어요. 여기 파란색, 아까 칠했던 요만큼은 뭐라고요? 응결돼서 포화된 겁니다. 포화됐으니까 물방울이 돼서 요 선에서는 응결을 시작하고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은 물방울입니까? 아닙니까? 모릅니다. 순식간에 변하니까. 그런데, 자, 응결된 수증기 양이 뭐냐? 불포화에서 일로 지나서 여기까지 가면 냉각됐죠? 네. 냉각되면 요 가로축은 기온일 뿐이고요. 기온. 이술점의 온도일 뿐이고요. 양은 이쪽으로서 봐야죠. 세로축으로. 그러면 옛날에 여기에 있었을 때 양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수증기 양이. 물로 안 변했을 뿐이지 공기 중에 있잖아. 그거를 이 온도로 갔을 때는 여기까지는 공기 중에 스며 있는데 이만큼은 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물방울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전체 14.7에서 7.6을 뺀 요 나머지가 물방울로 변한다는 거죠. 7.1kg가. 별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슬점이라는 것은 공기가 냉각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가 이슬을 맺히기 시작하니까 몇 도야? 거기가 이슬점이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변했어? 그러면 이 양으로 하는 거죠. 치역으로. 수학으로 치면 이거는 온도만 계산하는 거고 양은 세로축, Y축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 요 점이 됐으면 요만큼은 뭐라고요? 물이다. 간단하죠? 왜? 아까 제가 이렇게 한 요 부분은 전부 다 뭐라고? 물이다. 그러면 수증기와 물방울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포화된 것은 뭐라고요? 공기 중에 스며든 작은 알갱이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응결된 물방울로 변한다고. 수증기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다.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자, 수증기 양 보니까 여기 많죠? 그럼 이슬점은 뭐라고요? 많을수록.
온도가 높죠? 그럼 결국은 이게 이렇게 비례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요 수학으로 1차 함수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게 요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많은 점을 초합니다. 수증기량. Y값이 높을수록 이슬점은 높습니다. 그죠? 이해됐죠? 이거는? 네.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다.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 수증기하고 뭐하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니까 물방울하고 차이죠. 자, 수증기는 불포화 공기라고 봐야 되고, 맞아요? 물방울은 포화돼서 응결된 수증기량, 혹은 물방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됐나요? 그럼 이 표가 헷갈렸었는데 해결이 됐죠. 자, 그러면 응결량은 뭐냐?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있어요. 요 수증기량 이만큼 량. 그런데 냉각이 됐어요. 언제? 여기서부터 그만큼을 빼주고 나머지 이만큼이 뭐라고요? 응결된 수증기량이겠죠.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가 포화점이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이해됐나요? 네. 똑똑하네. 이 정도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안 그러면 이거 펴놓고 다 숫자로 해주는데. 자, 상대습도라는 것은 절대습도, 상대습도가 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 현재 구간에서의 전체 수증기량, 그죠?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 자, 왜 그러냐? 현재 공기 중에 있는 것은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응결된 물방울은 빼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습도라고 했죠. 물방울이 아니라 습기의 정도. 그러니까 전체량, 이 불포화 공기 전체, 포화할 수 있는 여기 전체에서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죠. 이거는. 그러면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습도는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전체분에 이거를 해주죠. 뭐라고요? 이 전체분에 요거를 해주면 분수가 나오죠. 곱하기 100 하니까 정도가 나오죠. 퍼센트로. 이해되세요?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있으면 여기 물이 이렇게 담기는 게 있고 여기에 온도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온도계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거를 물이 들어가 있어서 습구라 그러고 습기 있는 거나 이거를 건구라 그래요. 건구와 습도가 얘는 증발을 하면서 온도를 뺐겠죠. 그러면 두 개가 온도 차이가 났겠죠. 당연히 이게 습기가 해서 날아가니까 이게 더 춥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지고 이건 높겠죠. 네. 그러면 온도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네. 그런데 바깥에 습기가 많으면 이게 습기가 잘 증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는데 바깥에가 건조해요. 그럼 막 팍팍팍팍 증발되겠죠. 그럼 온도 차이가 확 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게 보면 건구와 습고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봐야 1도, 2도, 3도입니다. 3도, 4도, 5도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습구 온도계를 기준으로 해서 왜요? 상대 습도라고 했으니까 습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 차이만 딱. 왜? 이거는 당연히 온도 차이밖에 안 되잖아. 당연히 이거는 건구, 습구 써주잖아. 습고 온도랑 건구 차이 온도를 재야 되잖아, 건구. 그죠? 그래서 차이를 하면 이게 83%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온도 차이가 커. 왜? 건조하니까 증발이 팍팍팍팍 일어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죠? 건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는 낮은 거죠. 됐나요? 자, 다음 걸 보시면.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맑은 날 기온에서 이렇게 시각을 봤는데 24시까지 온도는 낮에 제일 높아요. 왜? 12시 넘어서 한 2시쯤에.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습도는 오전에 축축하잖아. 저녁에도 축축하고. 왜?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잘 돼서 이건 낮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자, 습도는 높고 온도는 낮을 때 이슬점에 맺히겠죠. 그래서 이슬점이 여기.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죠?
이 시점이 비슷한데 이거는 이슬이 안 맺혀. 왜? 이때까지 안 왔잖아, 근접해서. 왜? 이 습도하고 기온에 있을 때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을 때 이때 이슬이 맺히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보면 새벽에, 그죠? 가장 낮을 때는 온도, 기온, 습도는 두세 시간, 오후 두세 시경에는 가장 낮죠. 다 증발하니까. 가장 높을 때는 오후 두세 시. 이게 새벽에 습도. 맑은 날은 거의 일정하지만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됐고.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습도는 새벽에, 저녁에 높죠. 그런데 온도는 새벽에 가장 낮죠. 네. 저녁에는 따뜻한 게 좀 이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때 이슬이 맺힌다고요. 왜? 추워. 습도는 많아.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서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그죠? 축축하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구름의 생성은 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기압으로 몰려온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자, 풍선이 올라간다고 쳐봐요. 풍선. 그러면 여기 기압이 요 기압이 바깥의 기압하고 같죠? 그런데 올라가면 이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게 단열 팽창입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바깥에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부피도 팽창하고 추워요. 추우면서 뭐라고요? 이슬점에 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했는데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이 몽게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깁니다. 자,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구름이 여기서 생깁니다.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결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깁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밀어 올려요. 그죠? 그러면 한랭전선 찬 공기가 올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요. 온난전선. 이건 길게.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아까 올레나고 한강에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러 오르니까 이게 뽕 이렇게 되겠죠. 뜨거운 거. 이거는 뭐라고요? 옆으로 길게 되겠죠. 자,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의 중심에 구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저근형 구름은 뭐라고요? 이렇게 척척척척척 된다 그랬죠, 내가? 네. 위로 솟죠? 네. 공기가 상승하죠? 네. 쏘나게 내리죠? 네. 아까 층운형은 옆으로 퍼진다 그랬죠, 길게? 상승 운동은 약한데 지속적으로 비 내리죠? 아까 걸 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되네요. 자, 높이에 따라서 높은 운, 중간은, 아래은, 연직으로 생긴, 연직, 수직 방향으로 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뭐라고? 상중하의 연직은 높이에 따른 구분이다. 나머지 하나 플러스 알파를 쓰면 애들이 틀리겠죠? 구름의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은 하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물방울이 어떻게 생기느냐?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광음들이 서로 합쳐진대요. 이게 합쳐진대. 저희도 고의도 하면 이 적도 근처예요. 얼지를 못하죠. 빙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는. 근데 고위도나 중위도는 춥죠. 그러면 너무 시원한 게 관행각이죠. 네. 마술에서 그게 있죠. 이렇게 갖고 관행각 된 거를 여기다가 막 흔들어주면 꽁꽁 얼어버리잖아. 순식간에. 불승을 물고. 그죠? 마술에 나오는 게 그게 관행각수예요. 자, 관행각은 뭐냐? 마이너스 40이네요. 관행각된 물방울인데 아주 차가워. 아직 얼음은 안 됐는데 이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 이 조그만한 알갱이에 붙어서 막 커져. 그래서 눈으로 내려서 떨어진다. 녹으면 비, 떨어지면 눈, 더 단단해지면 우박. 이해되세요? 이게 빙정이라고, 빙정설. 다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